네, 이렇게 리뷰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에너지에서 또 한 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지갑이 두둑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시장 안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시장 안에서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백인현 매니저 박수범 이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주제로는요, 이야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극대화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지 먼저 이사님, 오늘 뭐 삼천당 제약 이야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어떤 공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습니까? 네, 일단 뭐 지금 공시가 나왔는데 그 공시 내용을 좀 잠깐 보게 되면 네. 항반 변성 치료제입니다. 항반 변성 치료제인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유럽에 있는 이제 9개국에서 이제 독점 판매권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뭐 주 성분이 에플리버셉트를 주 성분을 하는 바이오시밀러 라는 부분이고 마일스톤도 일정 조건을 충족 시에 이제 수령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품 판매는 이제 약 10년 정도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5년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5년마다 재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거기다 이제 총 매출의 55%를 수령하게 된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한방변성 치료제 일단 뭐 이 부분을 통해서 삼천당 제약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안과 쪽에 이제 전문화되어 있는 오리지널 제품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하죠. 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좀 상한가로 좀 마감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 오늘장 크게 올랐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같이 올라주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 바이오 이야기할 때 HLB 이야기도 했었고 알테오젠 이야기도 했고 레고캠 바이오도 하고 굵직한 이슈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삼천당 제약 역시 그 뒤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뭐 일단 저는 지금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는 이거 한방 변성이라는 게 치료제라는 게 네. 솔직히 저는 치료제란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한방 변성이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100%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뇌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뭐 파킨슨병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약을 먹게 되는데 그런 약들이 치료제가 아니죠.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나빠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딜레이 시켜준다 해야 되나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렇죠.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아무튼 많은 수익을 좀 거두겠지만 아무튼 저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오늘 뭐 상한가까지 간 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시초가 갭으로 좀 뜨게 되면 일단은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절반 정도는 추세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보면서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장의 상승 그리고 내일까지도 시초가의 반응은 좀 나와줄 수 있지만 이거를 꾸준히 삼천당 제약을 꾸준히 매집할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생각은 어떤지 오늘 뭐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뭐 회원분들 구독자분들이 백인현 매니저한테도 삼천당 제약 질문 안 했습니까? 저한테는 안 했던데. 아 그래요? 네, 오늘 일단- 궁금할 텐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번에 바이오시밀러 수출한 게 시장 규모가 글로벌 12.5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도 관련해서 유럽 5개 국가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오늘 또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유럽 국가들과 계약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알테오젠이랑 HLB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넘사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오른다라면 여러분들도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조금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이제 삼천당 제약의 오늘의 이슈 그리고 주가 반응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전에 뭐 HLB, 제2의 알테오젠처럼 꾸준한 주가 상승,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다소 좀 힘이 약해 보인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매도하지 않고요. 뭐 내일장 시가에 매도해 보는 거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고 그렇다면은
바이오 전반적인 의견은 어떨까요? 뭐 지금 금리 인하라는 환경도 조성되고 있고 미국의 바이오 보안법도 있고요. 박수범 이사님, 네네. 바이오 비중 더 늘려봐도 될까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근데 보시다시피 시장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감사 보고서를 또 제출을 좀 미루는 회사들이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신약 개발에서 워낙 많은 돈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무적으로 좋지 못한 회사들이 지금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신약 개발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유동자산이 되었던 고정자산이 되었던 일단 부채 비율이 조금 낮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좀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회사들 지금 현재도 지금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일단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하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들에게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또 다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박수범 이사가 선택한 그 옥이 될 수 있는 종목은 특히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통해서도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에 대한 매출이 크게 급증을 했고 영업이익도 1조를 작년에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에 있어서 상당한 업사이드를 보여줄 것이다.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상승 흐름도 지금 현재 양호하고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게 되면 작년 이제 12월 달에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끊고 1월 달부터 해서 본격적인 상승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해줬습니다. 자, 주가 움직임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줬고 그에 대해 실적도 너무나 좋게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상당히 좀 증가를 폭을 좀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증권사들이 지금 현재 가이던스가 조금씩은 좀 좋게는 보고 있지만 조금씩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현재도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충분히 지금 84만 원 정도 하지만 저는 100만 원을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CMO, CDMO 키워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 기업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잖아요. 100만 원까지도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라면서 가장 기대되는 종목으로 선택을 했고 현재 코스닥 시장 안에서 제약 업종만 4.67%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삼천당 제약, 옵투스 제약이 상한가, 그리고 올리패스도 23% 넘는 급등, HLB 생명과학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의 제약바이오 개인적인 특징점 발견하셨는지 더불어서 장 마감 직전에 매수 가능한 또 기대주도 한 종목 이야기해 주시죠. 네, 개인적으로는 ABL 바이오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플랫폼을 총 3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랩바디 T, 그랩바디 B, 그랩바디 I 이렇게 3가지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4월 달에 AACR 미국 아마케에서도 발표할 예정이고 유한양행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은 파이프라인이 또 이번에 유한양행이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황의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면 ABL 바이오가 가장 눈여겨볼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6월 달부터는 바이오 관련 업종이 본격적으로 더 시세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4월 달에 열리는 AACR은 처음 이제 출발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이오 이벤트가 있으니까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를 또 가장 최선호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오늘 시장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시장의 이슈도 보도록 하죠. 2차 전지 이야기입니다. LNF가 13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미진하고 하지만 에코프로 그룹진도 강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지 LNF 먼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사실 이번에 LNF가 SK온과 계약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24년 3월부터 30년 12월 달까지 7년 동안 13조 원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의 매년 한 2조 원 정도 매출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LNF가 다른 양극재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 재평가를 못 받았던 이유는 수직 계열화가 잘 안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인데, 이번에 LNF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의 전구체를 이제 생산하는 시설을 설립하기도 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로 공급하는 하이니켈 양극재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SK온 쪽으로 계약을 하면서 SK온이 아마 현대차 그룹 쪽으로 양극재를 공급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LNF는 이번 계약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오늘 이제 많이 올랐다가 좀 밀리고 있긴 한데, 오히려 저는 밀리는 시점을 매수 기회로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SK온과의 계약 이야기가 확실히 의미 있는 계약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전장에만 잠깐 반응했던 LNF인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볼게요. 2차 전지 내에서도 참 무거운 종목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서도 참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LNF 현재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실 이번 계약이 고객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라 2030년까지 13조 원은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그런 바인딩 계약이기 때문에 전기차 업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충분히 계속해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는 오늘 주가가 미온하다라고 해서 무시할 만한 뉴스는 아니다. 오히려 더 기대가 되고 매수도 가능한 그런 이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온이 현대차와 함께 이렇게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물량을 LNF가 더 늘릴 수도 있고, LNF가 아닌 뭐 에코프로 그룹이라던가 다른 기업이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같이 볼 만한 종목들도 있을까요? 뭐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나노신소재, 음극재 쪽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사실 기본적으로 최근 트렌드가 전구체 배터리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수급이 조금씩 음극재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특히 대주전자 재료가 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나노신소재도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리콘 음극재가 이번에 포르쉐 타이칸 2세대 모델에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보급형 차에도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된다라면 뭐 충전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 그리고 배터리 수명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가 향후의 대세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CNT 도전제를 생산하고 있는 나노신소재가 가장 대장주로 부각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나노신 소재를 기대주로 꼽아주셨고요. 오늘 이 뉴스를 파헤쳐 보니까 13조 원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바인딩 계약이고 여기에 최소 계약이다라는 점에서 LNF의 추후 기대치는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2차 전지 이야기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박수범 이사의 경우에는 이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좋은 내용이긴 하죠. 좋은 내용이긴 한데, 지금 이제 전방 산업이 워낙 지금 빠르게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뭐 간밤에도, 지난주였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뭐 루시드를 비롯해서 뭐 리오토도 마찬가지, 샤오펑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기업이 되었던 지금 뭐 미국 기업이 되었던 간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좀 주가 움직임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테슬라까지 지금 중국에서 감산 이슈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전체 좀 2차 전지의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전방 산업이 좋지 못하고, 그에 따른 이제 부담감은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2차 전지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 아직 전방 사업이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뭐 두 분의 그렇게 톤이 막 강하지 않다라는 게 약간 좀 꺼리기만 하네요. 이어서 다음 시장의 특징주 무엇인지도 보시죠. 기울이 움직입니다. 증권가 기술력 호평에 목표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상승 랠리 시동 건화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어요. 백인현 매니저 보유, 박수범 이사는 매수입니다. 장 마감 전에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비율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사님? 아무래도 이제 미용기기 쪽을 통해서 지금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더더욱 네. 이제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한 이유가 이제 중국 쪽에서 판매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판매 중국 시장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최근에 뭐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좀 계속해서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도 조금씩 뭔가 살아나는 분위기고, 수출 물량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죠. 뭐 이런 분위기에 지금 중국 시장에 관련된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 당연히 이제 비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가에 대한 상승폭을 좀 높여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차트를 잠깐 좀 보게 되면요. 그동안 보게 되면 좀 지지부진하면서 어느 정도 흐름을 좀 가져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좀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10,000원을 돌파한 상태고요. 자,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랠리 움직임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비올 그래서 매수가 가능하다 했고요. 백인현 매니저님도 긍정적이지만 보유 정도의 입장이에요. 그럼 비올을 제외한 다른 의료기기 쪽도 같은 의견인 건지 뭐 오늘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원텍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최근에 이제 피부 미용 시장 트렌드를 보게 되면 먼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은 많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클래시스를 필두로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비올이 가장 많이 튀었죠. 근데 지금 중국으로 이제 판매 승인을 얻었다는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최근 시장 트렌드가 특정 섹터가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화장품 관련 업종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향후의 실적 전망이 밝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보유 의견만 드렸고요. 추후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전반적으로 클래시스를 필두로 다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면 우리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아지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추세적으로 치고 나가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에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 속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주들의 강세도 나타났고요. 전반적인 시장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한 상황입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장 안에서의 특징 보이십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시장에 기대를 모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조금 많은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LNF 공시를 필두로 양극재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음극재 관련 종목들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대형주뿐만 아니라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올라서 코스닥 종목 시장이 오른 거지 시장 자체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하루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이번 주에 코스닥이 다시 또 900 위에서 움직인다면은 코스닥 1000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건지요? 이번 주에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네. 주에는 힘들겠지만 개인적으로 올해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대세 상승장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000포인트는 물론 돌파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1,000포인트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지수가 갈 때 그 주도 섹터에 여러분들이 포트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지수가 올라갔을 때 소외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는 반드시 포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이렇게 세 가지 섹터가 향후에 여러분들 포트를 불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관련해서 저 PBR 밸류 프로그램 세부안이 빠르면 5월 달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금융주뿐만 아니라 증권주 그리고 통신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 PBR 관련해서 위주로 접근하시고 코스닥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쪽으로만 접근을 하신다라면 시장 상승에서 소외될 일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오늘장 한 줄 평도 들어봤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17%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1.04%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주는 코스피 쪽에서의 대량의 매수를 보여줬는데 오늘을 한정해서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종가 상황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주 그리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서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아웃퍼폼보다는
바이오 그리고 소외받았던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확한 마감 어떤지 먼저 박수범 이사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 쪽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부 특정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이다 보니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승 분위기가 좀 강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약한 흐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못하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코스피의 중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코스피도 오늘 음봉을 보여주더라도 내일 다시 한번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